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율 과열 완화에 국채금리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연말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 양지수 플러스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1.08%, 코스닥 1.19% 상승 마감했는데요. 뉴욕 증시 페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으로 장기채 금리 하락세에 이어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말 사이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될지 아니면 기대감이 더 클지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코스피 1.94% 상승하면서 2,414.4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4% 넘게 급등하면서 800선에서 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815.24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지금 거의 2%대, 4%대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상 체결 지수와 개장 직후의 지수의 모습이 좀 사뭇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시죠. 삼성전자 0.29%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69,8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은 HBM의 봄이 올 것이다라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둘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설 투자에 10조 넘게 투자하겠다라고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D램 생산을 위해서 이 선단 공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즉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9%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2차 전지주 많이 눌렸었는데 오늘 거의 10% 가까이 급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57%,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와,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홀딩스 12% 급등, 현대차 0.35% 강보합, LG화학 최근에 눌렸었던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더 유입이 되는 모습인데요. LG화학은 6.16% 급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50만 선 다시금 되찾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1.75%, 네이버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5%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었죠. 오늘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4.07%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 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23.91%, 에코프로 22%, 거의 가격 상한선까지 도달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에코프로 BM 지금 28만 5천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에코프로 77만 9천 선에서 80만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많이 눌렸었지만 이렇게까지 큰 급등세를 연출했었던 적은 없었는데요.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 1.19%, 포스코 DX 6.60%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NF도 13%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아쉬운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시면요. HLB가 지난주에는 1% 넘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2% 넘게 하락했었고 알테오젠 그리고 펄어비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7% 가까이 급등세를 연출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3% 급등, 펄어비스도 2%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주식시장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봐야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갑작스럽게 종목들이 급등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종목 정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롯데 관광개발이고요. 오늘 공매도 이제 한시적 중단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공매도 잔고 많은 종목들이 조금 시장에 좀 급등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롯데 관광개발도 그중에 좀 하나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도 일단은 중국에 있는 전세기 단체 관광이 6년 만에 일단 재개되는 모습을 또 보였었기 때문에 그만큼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에 대한 관광객 회복률이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난달 정도만 해도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제주도 방문하는 관객의 회복수가 거의 한 60에서 70%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게 지금 회복되는 기세입니다. 그만큼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따른 실적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중국인들이 어느 쪽에 대한 소비가 더 많아지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롯데관광개발은 월별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좀 좋았었고 그리고 3분기가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4분기도 계속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 다음으로 이제 중국인들이 방문객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드림타워에 대한 호텔이나 이런 여객선 관련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매진 이슈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드랍액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원래 초반에는 조금씩 이제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확보한 다음에 드랍액이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에 대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크게 에코프로처럼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가격대라면 한번 접근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 소식 뭐가 있을까요?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입니다. 이게 작년 10월쯤에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하면서 올해 3월에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로 이제 사명이 일단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이 회사도 이제 동박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만큼 공매도 관련 대차 잔고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게 나올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쯤에 아마 실적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전지 전반적인 수요가 좋진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전년도 비슷하거나 아주 그렇게 잘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인 고객사가 삼성 SDI고 LG 엔솔이나 다른 회사도 고객사를 두고는 있지만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30년까지 7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고객사에 대한 안정성은 이제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연간 생산량이 한 3.5만 톤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말레이시아나 스페인에 본격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서 거의 5만 톤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대략 3.5만 톤 정도인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수급 밸런스에 대한 이슈로 조금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올라와야 되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 자체가 일단은 하이엔드 동박을 만드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일단은 말레이시아, 스페인 쪽에 원가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도 계속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업황 자체가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오늘 공매도 관련 이슈로 조금 아침에 좀 급등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 이후에 좀 두고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이 제주도 중국 단체 관광을 위한 전세기를 띄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재개를 하는 건데 이 3분기 실적 기점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하이엔드 동박 제품군에 대해서 내년부터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시초부터 공매도 관련해서 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초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우선 환율은 떨어집니다. 1,310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 역시도 80달러 선 소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장 네이버 3분기 호실적 발표 속에 인터넷과 AI, 챗 GPT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게임주도 지스타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보였고요. 2차 전지와 전기차 역시 이 두루두루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지난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공매도 금지 제한부터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대감으로 좀 번질지 많이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예상 체결 지수로만 보면은 이 부분이 좀 기대감으로 많이 좀 확실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에서 개장된 직후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33% 상승하면서 2,399.8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예상 체결 지수는 거의 4% 넘게 뛰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시작보다 조금 아쉽게 시작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1.59% 상승하면서 794.4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월요일장부터 기분 좋게 1% 넘는 상승폭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신 10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이버 지난주 금요일장에 3분기 호실적 발표한 이후에 5%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하락세에 이어서 좀 성장주 쪽으로 다시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 동반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와 그리고 커머스 쪽에서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현재 3%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7천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네이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BM 지금 수치가 제대로 된 게 맞겠죠.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에서는 거의 23% 넘게 폭등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우선은 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23만 선에서 출발 외치고 있고요. 카카오가 네이버와 동반 상승으로 3% 넘는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루닛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후공정 관련주죠. 이 반도체 쪽에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 3%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3만 30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관심권에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알콜 11%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이 소송건으로 인해서 시간 외에서 10% 넘게 급등했는데요. 오늘 시초부터 1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퓨리 4%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경보제약이 0.69% 강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CCS가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CCS는 사실 방송국입니다. 다만 초전도체 테마로 인해서 이 관련된 인물이 사내 이사 후보로 등록됐다라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이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 진입했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시간 외에서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초부터 좀 약하게 출발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현재는 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3,590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CCS입니다. 자, 다음은 유투바이오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7% 넘게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투바이오가 이 공모가 대회에서 8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새내기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7% 넘게 급락하면서 9,540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유투바이오입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9시 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15% 이렇게 나오는데 장 초반에 이렇게 보합으로 나오는 게 체결 지연이 되고 아니면 VI가 걸리면 이렇게 간혹 보이죠. 근데 일단은 시작을 15% 상승으로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이제 후폭풍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반작용이 가고 있는 거죠. 포스코홀딩스 8% 올라가면서 오늘 철강 금속 이쪽 업종의 초강세를 지금 끌어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플러스 20%.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그동안 공매도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이 내려간 것도 있고 펀더멘털 우려로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오늘 어쨌든지 공매도 이제 사라진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어쨌든 쇼 커버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는 그렇지만 마이너스 0.3%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걸 봤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20% 강력한 상승, 카카오 3.4, LNF 14.2,
1.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그 미국 시장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강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아주 특유의 공매도 이게 전면 금지되는 게 시장에 강력하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1,000계약 정도 이렇게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106억, 코스닥에서 474억 장 초반에 여기는 지금 매수 행렬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을 많이 팔고 있고요. 선물 1,000계약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매도가 금지되면은 이 사람들은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어지죠. 자기들이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위험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개별 주식으로 해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로 해지할 수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선물 쪽을 많이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조금 그 해지용으로 좀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로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169억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0.14% 약보합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시장이 2% 넘게 지금 올라갔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약보합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 시총 2위로 다시 국권이 올라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프로그램에서 181억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11.7% 이렇게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공매를 많이 치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숏 스퀴즈라고 그러죠. 공매도를 많이 쳐놨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거든요. 공매도라는 게 주가 하방에 대해서 배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전략이 틀렸다? 그럴 때는 많이 그 환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환매수 물량이 일부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 오늘 70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1%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프로그램은 순 매수입니다. 30억, 47억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환매수 느낌으로 좀 읽히시죠. 그러나 이제까지 쳐놓은 공매도에 그리고 증가 그 수준을 절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더 환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내지는 프로그램 이쪽을 못하니까 이제 선물 쪽에서 순 매도로 지금 전략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로 가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80억으로 1위입니다. 오늘 11.7%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두산 이런 순서로 돼 있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 비행 아까 말씀드렸고요. 알테오젠, 메지온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장이 지금 어쨌든지 이렇게 많이 지금 변동을 하면서 2%, 3.4%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환율도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 우리 달러 대비 환율이 상당히 내렸어요. 근데 환율 차트를 금방 보시겠습니다만은 환율이라는 게 우리 코스피하고 여기에 상관관계 이런 게 지난 3년간 쭉 보니까 있더란 말씀이죠. 자, 환율도 내려가고 있고 공매도 금지도 상당히 제한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부진도 좀 포함이 됐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조합 이제 자동차 파업 이슈로 인해서 고용이 부진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빠졌죠. 그러다 보니 환율도 이제 달러 약세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주말에 나왔던 공매도 이슈까지 이제 덩달아 이제 퍼지게 되면서 이제 블룸버그에도 이제 이 기사가 좀 나왔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달러가 계속 꾸준하게 좀 강세하는 게 모양새도 나왔었고 우리나라 이창용 한국은행 청재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아예 그냥 삭제시키도록 하는 그만큼 계속 보수적인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도 3.8%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이제 매수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는 결국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이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보이고는 있는 충분한 이슈는 되긴 하겠지만은 과연 이제 이런 2차 전지에 대해서 업황이 과연 이제 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미들에게는 탈출의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과연 새로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냐 여부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는 이번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그 외국인의 자금 이탈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차트 한번 좀 더 자세히 좀 보고 싶은데 말이죠. 코스피 상위로 보니까 제가 보니까 호텔 신라가 제일 1등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호텔 신라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좀 강한 모습인데 더불어서 뭐 그 여러 가지 2차 전지주 관련되는 이런 데도 있단 말이죠. 이쪽에서 어느 쪽을 좀 따라가야 될까요? 사실 뭐 지금 호텔 신라도 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거고 뭐 2차 전지도 이제 업황 자체가 실적 자체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대한 향후 방향성이 조금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매도를 좀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흐름이 막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해치 수단이 뭐 선물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인버스를 사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 공매도에 대한 영향은 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호텔 신라든 에코프로 그룹주든 포스코 그룹주든 결국에는 이 실적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줘야 그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셔커버링도 사실 그게 단기적인 전 이슈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텔 신라도 반등은 나오긴 했었지만은 여기는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얼마만큼 면세점이나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속도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숏커버링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신용 잔고도 물론 아까 옛날에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HLB 같은데 코스닥 그 상위 그 차트를 하나 좀 보고 싶습니다. 코스닥 상위 차트를 보면 HLB 같은 것도 지금 상위에 제일 넘버1으로 이렇게 랭크가 돼 있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BM 지금 이렇게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 줄로 표시가 돼 있죠. 에코프로 BM은 뭐 5%대, 에코프로는 지금 6%대 이렇게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이 이렇게 랭크돼 있는데 말이죠. 오늘 보니까 16%, 18%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올랐는데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오늘의 이 상승세가 유지될까요? 아니면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 이쪽으로 갈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펀더멘털로 저는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시장에서 워낙 이제 뭐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뭐 왈가왈부 많이 했던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네 번째 공매도 이제 금지가 일단 나왔었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수급중 요인이 크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그동안도 이게 2000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는 이제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주가를 올렸던 큰 요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통화 수합이나 아니면 다른 정책적인 경기 부양책이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탬이 돼서 올라갔던 거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가 결국에는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MSCI 선진지수의 편입을 위해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공매도를 계속 재개를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나갔다.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매도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업황 시장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영업이익 자체가 크게 올라서는 방향성도 아니고 반도체도 내년 적어도 2, 3분기 때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공매도 금지가 없는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해서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이 시장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길지 여부가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적어도 펀더멘털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이 땡길 텐데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반도체 2차 전지인데 적어도 2차 전지만큼은 아직까지는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아직 업황이 돌아서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펀더멘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이죠. 네이버도 오르고 카카오도 오르고 지난주에도 계속 올랐는데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알파 그러니까 기업 고유의 그런 이슈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베타 시장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좋게 보는 아니면 시장 대표주를 사는 건지 어떻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네이버도 뭐 실적 발표가 나왔고 일단은 결국에는 2분기 때부터 특히 일반 강구 수익이 본격적으로 올라왔다는 부분 그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도 2분기 때부터 구글 바드가 본격적으로 AI 성장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거고 이게 3분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2분기 때 실적이 오히려 안 좋게 나왔죠. 결국에는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연내 AI를 생성형 AI를 출시도 좀 연기를 좀 하게 될 상황이 된다라고 좀 본다라면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장이
따라가는 흐름은 맞지만은 여기는 향후에는 네이버가 조금 선제적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을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콩코에서 나왔던 이제 AI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AI 이제 생성 컨퍼런스가 또 남아 있고 그런 AI 관련 이슈들이 특히 삼성전자도 좀 이제 AI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네이버가 좀 시장을 이끌어가고 AI 관련주가 좀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인사이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이 1.9%, 코스피, 코스닥은 2.7%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해외 증시가 상당히 좋게 마감을 해줬죠. 지난 네. 일주일 동안의 미국 증시를 본다라면 올해 상승률 중 제일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국채금리도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된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개별 이슈가 좀 있죠. 예. 계속 어저께 밤부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뭐 계속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 공매도가 이제 금지된다라는 거 한 내년 6월 달까지니까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장기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어찌되었든 이제 신규 공매도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공매도 했었던 부분들도 이제 만기가 다가올수록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하고 지금 증시가 또 반등 국면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일단은 그동안 이제 성장주 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든 로봇이든 뭐 AI든 이쪽에 좀 공매도가 좀 과하게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증시 코스피가 2% 가까운 상승세,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이 상승을 이걸 감안한다면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찌되었든 2.5% 이상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첫 출발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은 최소한 뭐 이번 주 말 혹은 11월 한 달은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들어봤고요. 자,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좀 짚어보고 갈까요? 코스피부터 좀 5개 종목 보겠습니다. 자, 1, 2, 3, 4, 5등 이렇게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호텔신라, 코스모화학, 두산피오셀 거의 뭐 대형주가 상당히 많죠. 5천억 이상으로 뽑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큰 게 많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께서는 뭐 어느 주식을 좀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뭐 일단은 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코스모화학 약간 이제 2차 전지 쪽 이슈가 좀 있는 쪽이죠.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올해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와중에 한 여름부터는 좀 공매도가 좀 많이 쌓여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다 어떤 기대감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50만 원에 대한 어떤
저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첫 번째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요소도 좀 해소가 된다라면 충분히 50만 원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공매도 잔고 순위를 보면 항상 1위, 2위 죄송합니다. 1, 2위 정도의 그 공매도가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상승은 아주 강한 건 아니에요. 시가는 상당히 좀 높게 한 9% 이상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4% 정도 상승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결국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에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좀 있고 중국 여행 규제 해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좀 미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어떻게 좀 나올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수급적인 요소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단기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서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약간의 이제 성장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을 한 상황에서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 코스피 쪽은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많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도가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상위 그 5개 종목 좀 볼까요? 오늘 상당히 지금 강한데 1번 레이크 머티리얼즈, 포스코 엠텍, PNT, 포스코 DX, 위메이드. 여기도 포스코 이름이 2개 회사나 들어갔습니다. 어느 걸 좀 보실까요? 포스코 쪽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은 에코프로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움직이게 되면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고 또 안 좋을 때는 또 같이 안 좋은 것인데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한 121선 이상으로 상승 모멘텀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거래소 이전 상장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거래소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 공매도는 그 전에 해결을 하고 다시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규제하고 포스코 DX는 영향을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도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좀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게임주,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공매도가 꽤 많은 쌓여 있는 기업들로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8%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실적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로열티 이런 그 소송 비용 그 합의금이 유입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코인 시장이 조금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좀 가상화폐 쪽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위메이드가 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10월 중순까지는 크게 반응하지 못했다가 33,000원 저점을 찍고 지금 벌써 44,000원, 45,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실적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분위기는 좀 상승 반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 5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장초반에 2%, 코스닥이 3%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공매도 제한 관련되는 소식에 이제 탄력받아가지고 많은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이제 차트를 보니까 이제 음봉 느낌으로 조금 시가보다는 조금 낮아져서 이렇게 형성은 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같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그 환매수죠. 환매수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그리고 특징 종목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소연 캐스터.
네, 실시간 급등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봤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초부터 2% 내외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매도에 관련된 이슈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포스코 퓨처엠 16.91%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5분 전에 해당 종목들을 발굴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었습니다. 다만 시초부터 크게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점차 내려오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현재 31만 4,5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한 이유는 아무래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기준 10위권 안에 이름을 쭉 올렸기 때문에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수혜주로 등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현재 16%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름 올리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16.74%. 아까 예상 체결 지수 언급하면서 예상 체결가 살펴봤을 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거의 23%, 25%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 역시도 계속해서 크게 오르다가 지금 차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6% 상승하면서 26만 8,5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해 왔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해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역시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 역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장에서 계속해서 그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을 때 해당 종목을 좀 비중을 축소해야 할지 혹은 계속해서 끌고 가야 할지는 투자 판단 계속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로닉스 10.07% 최근에 계속해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죠.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 급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LNF 지분이 14% 넘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수혜주로 거듭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세로닉스 자체는 전기 저항 제조 기업입니다. 지금 10.07% 상승하면서 현재가 29,5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NF입니다. 9.68% 약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16만 4,3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 역시도 공매도 청산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승세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갑작스럽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주가 어디까지 좀 올라가는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최근 리튬 관련해서도 좀 계속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해 왔었는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또 급상승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12.89% 거의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가 12만 5,520원에 12,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튬 확보 전쟁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관련 수혜주로 꼽히면서 하이드로 리튬도 계속해서 이름을 거론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 갑작스럽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이어서 종목 옥석 가리기 해봐야죠. 따라가 마라 코너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가 가져오신 따라가 마라 종목 하나씩 화면으로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TFE 먼저 가져오셨네요. 네. 자, 이거 따라갈까요, 말까요? 뭐 지금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반도체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공매도 이슈가 좀 강한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지난 뭐 9월 달, 10월 달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했었던 게 반도체 섹터라는 그러게요. 생각을 좀 하고 그랬죠. 있습니다. TFE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 그 소켓 기업이라 보시면 되실 텐데요. 이제 ISC가 이제 SK의 그룹에 이제 인수가 편입이 되면서 삼성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삼성 모두 이제 DDR5든 뭐 HBM이든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좀 급격히 늘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 ISC의 어떤 매출 비중이 좀 SK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조금 더 빨리 혹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부품을 공급을 받으려고 ASC를 인수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좀 모자른 부분들을 TFE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기 쪽 관련해가지고 MLCC 그 테스트 사업도 진출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만 본다라면 거의 신고가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주가는 거의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에 반등을 줄 때 더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시장이 당분간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갈 수 있다라면 신고가 돌파 종목군들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000원 정도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저는 한 35,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45,000원 정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다. 목표가 45,000원 정도로 TFE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종목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이 회사는 따라갈까요 말까요? 충분히 저는 지금도 따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웬만한 종목이면 이상한 종목이 아니면 시장에 반등 국면에 있으니까 네. 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진 시스템은 이제 과거에는 뭐 통신 장비 쪽으로 해서 좀 그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골탕을 많이 먹었던 주식 아닌가요? 네, 뭐 기대감도 있었다가 또 워낙에 이제 통신 장비 좀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또 하락을 또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작년부터 회사가 조금 사업 모델을 좀 탈바꿈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SS 장치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고 이쪽에 대한 어떤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그 ESS 수주 계약금만 하더라도 3,800억 이상이 되고요. 지금 수주 잔고를 따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추정 했을 때 한 9천억 이상 올 연말 기준으로 쌓여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거의 뭐 2, 3주에 한 번씩 뭐 2, 300억 단위 계약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이 ESS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은 미국 쪽에 상당히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 반영되는 거는 실적에 반영되는 건 내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제품 준비라든지 이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준비 과정이 좀 필요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성장 모멘텀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알루미늄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좀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좀 늘어나고 있죠. 뭐 예전에는 뭐 반도체 쪽, 뭐 통신 장비 쪽에 수요가 늘어났다라면 요즘에는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적으로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기업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서진 시스템도 최근에 보면 공매도가 좀 많이 늘어나는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기업들 리스트업을 좀 보신다라면 3개월 전, 한 달 전 이렇게 그리고 현재 수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한 달 전 대비해서 좀 공매도가 좀 많이 늘어난 기업 중에 하나가 서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규제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수급적으로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이미 서진 시스템은 이미 7월 달쯤에 많이 좀 하락을 했고 최근 8, 9, 10월 달은 하락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면서 좀 반등 국면에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개선 요인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일단 16,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 16,500원이라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금요일에 5%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저점이 16,5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번 정도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대 한 2만 원대까지는 조금 길게 열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스닥의 유창희 대표는 TFE 서진 시스템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말씀드릴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바로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 창사 이래 최고 실적, BTS 완전체 아닌데도 인기가 굉장히 높게 뜨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이 창사 이래 최고로 집계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하이브. 자,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내놓을까요?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과 외형 성장,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완전히 상회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앨범 판매 쪽에서 외형 성장을 크게 견인한 모습까지도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단가가 높은 세븐틴, 일본 베스트 앨범 판매 역시도 호조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고부가가치에 대한 그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화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4분기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분기 발매 음반 일부가 지금 해외 선주문으로 인해서 3분기에 선 반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으로 가시화될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역시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BTS 군입대에 따른 완전체 활동에 대한 그런 공백기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지금 뉴진스, 르세라핌 등 다양한 가수들이 인기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포트폴리오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버스, 지금 위버스라는 단어도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글로벌 팬픽, 그러니까 글로벌 팬들이 지금 계속해서 BTS 혹은 다른 아이돌 가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소통을 확장하면서 이 팬과 가수와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는데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이 3분기 기준에서 1,050만 월 방문자 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도 매출액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빌리프랩 11월부터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아티스트 IP가 다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BTS 군 입대 공백에 대해서 좀 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레이블 회사 인수로 인해서 음원 매출 역시도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북미와 유럽 쪽에서도 상승세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부 변수에 흔들렸었던 기업 가치, 최근에 엔터주가 많이 눌렸었죠. 그 이유가 이 산업 내의 다양한 인적 리스크 때문이었는데 예를 들어 좀 대표적으로 재계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블랙핑크 같은 엄청 잘 나가는 아이돌 가수가 YG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계속해서 속출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니다, 우리 재계약할 거다라는 부분으로 기사를 다시 내보내고는 있지만 주가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내림세를 겪자 SM을 비롯해서 하이브, 큐브까지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안타까운 이슈죠. 마약 이슈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건에서 계속해서 이 산업 내 다양한 인적 리스크로 인해서 엔터주가 많이 눌려왔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많은 증권사에서 최선호주로 꼽히는 그런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지만 SM 최근에 이 카카오가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 눌림목이 컸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이런 리스크들로 인해서 산업 자체가 좀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BTS 재계약으로 인해서 2025년 10주년 완전체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저평가주로 하나증권의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수확의 계절, 씨 뿌리면서 투자의 시기를 보냈던 올해와는 달리 내년은 씨를 수확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유진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모범생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는데요. 그런 엄격한 잣대는 그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3일 유진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33만 원으로 유지 바이 의견,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역시 목표 주가 34만 5천 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이브는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이제 국내 증시가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2%, 코스닥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 롯데 관광개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언급됐습니다. 따라가 말아에서는 유창희 대표가 TFE, 서진 시스템 둘 다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월요일장. 다만 우리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